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관망 심리가 지속됐던 가운데 양지수가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480포인트까지 올랐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약보합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섹터가 약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역시 0.0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간밤 미국 증시가 1%대 조정을 받은 영향으로 국내 증시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다만 최근 이틀과는 다르게 전약 후강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 담아야 나중에 향후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천주를 10종목씩 가져오실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미국 증시 빠졌죠. 오늘 국내장 또한 약보합 출발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볼까요? 시장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3월 달에 FOMC를 앞두고 그리고 물론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파월 의장의 청문회 이야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일단은 최소한 3월 8일에 있을 쿼드러플 리칭 데이까지는 FOMC 금리 인상 발표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많이 줄어들었고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납품 1벤더가 바로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X 판매량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약세가 이어졌었고요. 이것은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인터플렉스나 BH 같은 작년에 굉장히 잘 갔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과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최근에 바닥에서 기관들이 1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3거래일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바닥에서 기관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향후에 LG이노텍의 방향성을 좀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이제 긍정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이폰 올해 새로 출시될 아이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지금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의 신규 발매, 지금 이제 MWC에서 삼성 갤럭시 S9이 공개가 됐지만 애플은 하반기 9월 정도에 신제품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부품 회사들은 빠르면 5월에서 6월 달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미 애플과는 사전에 지금 협력을 하면서 차후 이번 올해 나올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시 이제 카메라 모듈에 8천억 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카메라 3D 카메라 센싱 또 카메라 모듈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향상 기대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저점 매수 공략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13만 4천 원, 어제 종가 13만 5,500원에서 오늘 시장 약세로 출발한다면 13만 4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라인 1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이 사 담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이 연일 사고 있는 LG이노텍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볼 텐데 향후의 성장성 좋게 보시면 굿 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을 드시겠지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증권사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어제장에서는 3% 가까이 올랐었고요. 예, 굿으로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일단 하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다라고 보지만은 일단 전반위 계열사들의 실적이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시장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계열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올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일단 하나가 그 지주 회사들 중에서는 아직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화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으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드래곤플라이인데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KT와 5G 기반 가상현실 게임을 선보인데 힘입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향후의 흐름은 어떨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드래곤플라이 PC 온라인 게임 전문 개발 회사인데요. 국내 게임 포털 외에도 여러 해외 국가의 게임 서비스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포스하고 반온라인이 대표작인데 아마 21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 MWC라죠. 세계 모바일 상품 전시회 2018년에서 KT와 함께 가상현실 게임 스페셜 포스 VR 유니버셜 워 공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스페셜 포스 같은 경우 2004년에 출시된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드래곤플라이의 성장을 이끈 대표작입니다. 현재 100여 개국에 서비스가 되고 있고, 스페셜 vs 유니버셜 1은 세계 최초로 완전 무선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그 어지러움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PC와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을 줄여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실적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무선 헤드셋 개선 및 무선 게임이 가정에서도 좀 가능한 시대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익절선이죠. 아마 그 상한가의 중간 가격적인 5,45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까지도 두 분의 의견은 굿으로 일치가 됐었고요.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엔진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8%나 상승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3, 2, 1. 두산 엔진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의견이 이번에 엇갈렸는데 굿 의견 듣겠습니다. 팀장님. 네, 제가 굿 의견 드린 거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굿 의견을 좀 드렸고요. 두산 엔진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되면서 일단 두산그룹 자체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두산 엔진도 지금 인수 대상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주인 없는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굿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사모펀드 목적은 기업을 확장시켜서 다시 재매각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산 엔진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월의 마지막 거래일 2월 28일 수요일 국내 장기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정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시죠.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은 하락세를 나타나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는데 오늘장에서는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0.3% 상승하면서 23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SK 하이닉스부터 셀트리온, 현대차까지 줄줄이 약세입니다. 특히나 포스코의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 2%로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는 어제 2% 올랐었는데 올랐던 거 다 토해내면서 오늘장 출발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가 0.5% 그나마 지금 하락장 속에서 선방하는 모습. KB금융도 어제보다 0.3%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양시장이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선방하는 분위기이고요. 어제보다 0.3% 하락한 2,448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이틀째 약세입니다. 코스닥은 사흘째 하락세 0.7% 조정받은 867포인트 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을 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조정받으면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신라젠의 주가는 0.2% 오름세 출발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세고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렇게 셀트리온 3형제가 오늘 일제히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 하락하면서 9만 1,0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자, 오늘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가 되는 거죠. 펄어비스 어제장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보합권 내 출발입니다. 그 밖에 티슈진과 포스코도 죄송합니다. 티슈진과 포스코 캔텍도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1%대 조정을 받아서 국내 증시 또한 약세로 출발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 담아야 나중에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종목 듣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먼저 좀 해봐야겠죠? 박용경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주셨던 오텍이고요. 여전히 수익률 좋습니다. 32%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김지훈 차장 종목도 함께 보시죠. 12월 7일에 주셨던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2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오텍부터. 네, 오텍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주가는 그 1년 그 52주 최저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한 번은 크게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적에 따른 그 주가가 좀 상승이 되면서 지금 만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오텍은 지금 올해 매출, 그 상반기 매출, 그리고 그 여름 성수기 매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횡보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한 달여간 지속이 된다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텍이 최근에는 고점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인데 여전히 수익 많이 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차장님. 네, 한국금융지주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49조 원으로 재작년 대비 약 11조 원 증가하면서 지방은행 수준으로 큰 폭으로 외형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업 라이센스가 이제 실제 은행의 수신 업무 기능까지 하면서 성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 부분에서도 역시 자기 자본을 활용한 투자은행 형태를 진화하면서 전 사업부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분기마다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실적 부분에서 최상위 실적을 달성해서 좋은 실적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손익분기점을 도달하진 못했지만 2018년 1월 기준으로 고객 수가 약 524만 명, 여신과 수신의 잔고가 11조 원 돌파하면서 상당히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2년 내에 BEP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12.4%로 5년 연속 대형사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히려 증권주가 조정받을 때는 매수해볼만 하고요. PBR로도 0.9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7만 8천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금융 지주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포트폴리오에 변경이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AJ 렌터카입니다. AJ 렌터카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수 가능성을 점쳐두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AJ 렌터카가 인수 합병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12월 10일경쯤에 급락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피해를 많이 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에서 지속적인 횡보 자리를 횡보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한번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 횡보 가능성은 일단 모멘텀 같은 경우가 이제 축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J렌터카 최근에 회사채를 좀 발행을 A급 회사채를 잘 발행을 해주면서 자금을 좀 성공적으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회사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외국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보러 와주면서 그때 이제 AJ 렌터카의 렌터카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한번 매수 신호를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반응이 좀 미비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 같은 경우는 일단 AJ 렌터카의 작년 실적 그리고 AJ 렌터카의 최근에 A급 회사채를 좀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좀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조달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급락 이후의 횡보 이런 가능성을 좀 점쳐 보신다면 앞으로의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급등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때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저가항공사 TA홀딩스라든지 부산에어, 서울에어 등등 여러 지금 저가항공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항공기 수라든지 좌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성장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큰 장대 양봉들이 한 두세 차례 좀 출현을 해주면서 주가 우상향 그릴 수 있는 신호 그리고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4만원 자리에서 조금 횡보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5,000원 선에서 지금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 그러니까 횡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대비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70% 가까이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그만큼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항공이 신규 항공기를 좀 도입을 해서 항공 좌석 확보 등 확보 그리고 기내식을 좀 효과적으로 좀 판매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잡히면서 추가적인 매출 신장 효과 부분도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4만원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광통신 지금 일단 작년에 흑자 턴어라운드를 제대로 이뤄내면서
주식이 회사 자체의 주가가 재평가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가 2,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6,000원 가까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약 3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접근하시기에 좀 많이 두려우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나 회사 지금 글로벌 시장 현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대한광통신의 기업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광섬유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 중에 세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광섬유 같은 경우는 5G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을 하면서 조금 공장에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그 공정률, 그러니까 공정 빨리 끝내는 공정률 같은 경우는 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콩고라든지 프랑스로부터 큰 계약들을 수주를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업력들을 지금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시장의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성을 좀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순 그리고 하반기에도 물론 그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서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작년 대비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조금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반영한다면 주가는 약 지금 9,000원이나 10,000원 선 정도까지 또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으시면 끝까지 보유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재진입 같은 경우는 6,000원, 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오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텍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수익률 리뷰를 좀 드렸지만, 일단은 매수를 하셨던 분은 지속 보유를 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6월, 7월 정도쯤에는 그 오텍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에어컨 분야라든지 냉장차 분야들이 5월 달에 매출이 좀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3분기 매출, 2, 3분기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 홀딩.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드리자면, 일단 15,000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이 전고점 라인이 지금 16,000원 정도 선 되는데, 그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15,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새롭게 좀 추천드릴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일전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카카오티 관련해서 일단 사용자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면서 그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카카오 자체적으로 그 기업 그 택시 사업,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에 조금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하면서 업무 제휴를 좀 맺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나오면서, 일단 추가적인 매출을 생활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과 지금 가시화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기대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사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이 조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만 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되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같이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카카오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어제 한번 좋은 자리에
그 저점에서 행보를 하면서 한번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3만 원짜리에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업 성장성이 충분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카카오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회사의 지금 매출 부분도 같이 한번 성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으로 좀 드리겠는데, 일단 14만 원이 전 고점이라고 좀 부르기도 그렇지만 지금 급락했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121선을 조금 돌파를 먼저 해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15만원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손절 라인은 12만 1,000원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 추천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지윤 차장 종목도 봐야겠죠. 10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신작 라인업이 총 6종이 출시가 되고요. 3월 달에는 전략 RPG 체인 스트라이크가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2분기에는 샌드박스 게임인 댄스빌, 그리고 골프 게임 버디 크러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RPG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히어로즈 워 2, 서머너즈 MMORPG 출시 예정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총 6종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출시 예정 중에 있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작인 역시 3분기 출시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액티비전의 콘솔 게임 스카이랜더스의 IP를 활용한 전략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스카이랜더스 콘솔 게임 같은 경우 누적 판매를 2,600만 장, 누적 매출이 3.5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대작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게임과 연동되는 피규어의 판매량이 누적 3억 개에 달하며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방영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랜더스의 높은 IP 인지도와 서머너즈어의 운용 노하우 접목 시 상당한 흥행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머너즈어 같은 경우도 역시 꾸준한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아이템 프로모션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머너즈어는 좀 더 추가 설명드린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같은 e스포츠 개최로 이용자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회 이상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기반 확대와 매출 성장 기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작이 흥행되면 추정치가 당연히 상향되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10배 수준입니다.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6,700억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자산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매출이 6,300억대, 영업이 2,470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좀 더 추가 상승의 여지는 보고 있는 긍정적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롯데정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성소다는 최근에 급등했는데 가격이 좀 조정 중에 있지만 역시 중국의 알루미나 생산량 감축에 대한 부분으로 3월 중순부터는 재차 빠르게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멤브레인 전환 설비의 가동 영향이 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중국의 워낙 환경 규제 이슈가 강하고 북미 쪽의 신증설에 대한 제한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성소다의 현재 호조세는 좀 유지할 전망을 보고 있고요. 가성소다 생산량 약 40만 톤을 100% 지금 가동률 기준으로 경상권에서 유일한 가성소다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ECH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역내 신증설 확대로 작년까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작년 12월부터 ECH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ECH 전방 산업이 에폭시 수지까지 아시아 신흥국에서 수요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ECH 가격적인 부분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전자 컴포지트와 전자재료 부분 역시도 성장률에 대한 확대로 5% 이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관련 업체 증설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셀룰로스 쪽 말씀드리면 역시 타 범용화 경쟁사 애쉬랜드나 다우 대비 차별화된 마진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기술적 수준과 건축용 제품군에 대한 성장률 제한 부분으로 마진이 글로벌 가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셀룰로스 유도체의 주요 원재료가 화학 펄프나 무명 린턴인데 원재료 비중이 10%에 불과해서 향후 셀룰로스 부분의 실적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설 모멘텀도 있는데 2분기에 메셀로스가 7,000톤
4분기 햇셀로스가 9,000톤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제와 HPMC 제품군을 생산하는 제품 쪽 믹스 개선이 좀 이루어짐에 따라 셀룰로스 4대 제품군 풀 라인업 완성하면서 세계 선도권 업체와 평균 판매 단가의 괴리를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50%에 달하는 유록스, 그 요소수죠. 국내 배기가스 환경규제 강화로 지난 3년간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40%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LCD 현상액 쪽 TMH의 핵심 원료인 TMAC, 그러니까 TMAC 같은 경우는 역시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한 호조 부분으로 올해도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MAC의 생산 능력 올 하반기에 8,000톤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세전이 2,408억으로 작년 대비 118% 증가할 전망이다. 자회사 롯데 BP화학의 실적 개선 확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롯데 BP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초산 생산 능력을 57만 톤에서 67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롯데 정밀화학 중장기 목표가 85,500원 선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C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진율이 견고한 글리콜을 증설을 했고요. 작년에 인더스트리 소재 산업 부분에서 구조조정 기저효과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화학은 2월 달에 중국 PO 가격이 톤당 2,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국의 그 염소법 PO 가동을 감축에 따라 1월달 총매 교체 작업까지 물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2월달부터 정상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기대할 부분 원재료 상승 부분을 판가에 원활하게 좀 정가에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볼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국내 PO 신규 진입업체 S-오일이 신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램프업 시간이 초기 가동이 6개월 이상 필요하고 역내 PO 플랜트에 대한 정기 보수 확대로 수요와 공급은 계속적으로 타이트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동, 유럽에서 PO 사업 협력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봤을 때 올해 내에 파트너 선정 및 사업 의사 결정할 경우 상당히 이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증설한 PG 플랜트 5만 톤 정도 추가 증설한 부분이 1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화학식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피즈 단독 공정을 상업화 추진해서 동사가 작년 증설한 피지 플랜트의 절반 정도를 디피즈에 대한 생산 기대감이 가지고 있고요. 2020년까지 세계 PET 필름 수요는 520만 톤으로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SKC HTNM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일부 설비를 보강하고 신규 제품 초기 비용 확대로 하반기 갈수록 실적 개선폭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450억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쪽 중국 공자 웻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증설 완료를 기대하고 있고요. 역시 자회사 SKC 솔믹스, SK 텔레시스는 SKC 본사 부분의 매출까지 합쳐서 반도체 관련 매출만 현재 2,800억 수준에서 연간 1조 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자회사죠. SK 바이오랜드가 중국 3세대 마스크팩 공장 증설 완료로 해문 2공장이 초기 생산 능력 연간 5천만 장에서 향후 3년 내 추가 증설을 통해 1억까지 규모를 확대할 때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SKC도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아까 박영근 팀장 중요한 카카오 택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2월 27일 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역시 그 유상증자 1조 원의 자금으로 모바일 중심의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회사 투자에 대한 기대 부분, AI 등 4차 산업 관련된 국내 기업 기술 투자에 대한 기업 가치 증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에 탑재되면서 카카오 미니 판매량 견조와 더불어서 카카오 고유의 음악 서비스 멜론 500만에 달하는 멜론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롯데정보통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GS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네트워크 플랫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양한 O2O 서비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라 중장기 목표가 1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익 IPS 말씀드리겠습니다.
D램에 대한 공급 부족 환경에서 2018년 주요 글로벌 고객사의 시설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시장 확대 의지를 고객사가 반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모멘텀 온전히 반영할 것을 보고 있고요. 중화권 업체도 역시 XMC와 UMC가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객 다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익 IPS를 포함한 원익그룹 전체의 성장성에도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2018년 1분기 실적 모멘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매출의 약 60%, 영업이익 61%로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사 평택 2층의 투자가 상반기에 강한 캐펙스를 진행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 글로벌 신규 고객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중화권 아까 말씀드린 2020년까지 반도체 투자 모멘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역시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을 감안하면 신규 팹에 대한 선발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OLED 공장에 적용되는 봉지층 증착 장비의 개발로 삼성 디스플레이 시설 투자가 QD-CF LCD, QD OLED, QD LED 중 하나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만 동사의 시각 장비가 어떠한 양산화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토와 IPS 합병을 최초로 배당을 해왔고 1,50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통한 이익 창출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기조 전방산의 높은 환경에서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카카오가 두 분 모두 겹친다는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유닛 테스트 문의하신 분 지금 봐드립니다. 4477님. 유닛 테스트를 1,800원에 20% 사셨고요. 가격 전략 알려달라고 적으셨는데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상반기 때 반도체주가 굉장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 그때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일단 1,800원에 사셔서 지금 비중 20%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1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투자와 이런 부분들이 유닛 테스트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매출이나 장비 추가적인 장비 매출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닛 테스트에는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좀 불안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2월 7일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좀 떨어졌지만, 하지만 이 이후에 지금 우상향을 좀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서 지금 그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 부분에서 14,000원 부분에서는 일단 한 10%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10% 부분을 좀 보유를 하시다가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그리고 분기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이후에 한번 매도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분기까지는 홀딩 가능하겠다 유닛 테스트 봐드렸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볼까요? 3762님께서 위지트를 문의하셨는데 사신 가격이 2,600원대, 2,600원 초반선이고요. 20%를 들고 계십니다.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위지트 지금 사신 가격에서 한 27% 정도 손실 중이신데요. 네. 일단 LCD 관련된 부품주지만 실적이 전혀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뭐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상당히 이익의 폭이 좀 많이 작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지트가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역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옴니텔 대주주 11.91%를 가지고 있는데 옴니텔이 빗썸을 운영하고 있고 빗썸이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의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뭐 자산운용사가 블랙록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를 인수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고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투자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계속 하락세에 있는 위치에 보고 있고요. 손절선을 잡아드리면 이 정도 가격선인데 1950선이 단기 바닥권입니다. 이 가격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올라올 때마다 좀 분할로 계속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드렸습니다. 위지트 받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장규환 부장 연결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 생각하면은 국내 오피스의 가장 강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피스 국내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 한 60% 그리고 한컴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한글과 소프트웨어 같은 게 한글과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성장성에서 약간 너무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로 인해서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국내 강자고 해외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거다. 과거는 소프트웨어 이 자체가 우리가 PC의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글로벌 진출하는데 유리한 상태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작년이죠. 작년에 11월 3일인가 산청을 인수를 또 했습니다. 산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 구호 장비 이렇게 쭉 보는데 여기가 그때 한 100% 지분을 2,650억 인수를 하면서 작년 2017년 매출에도 조금의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산청이 어떤 회사냐면은 한 2016년도 보면 한 70억 정도, 1,070억대, 그러니까 1,000억대 이상을 매출하는데 매년 한 25%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한 26.7%, 이렇게 순이익도 한 21% 이렇게 형성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200억 이상 순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를 둔 산청의 인수 효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으로 성장 처음으로 한 1,000억대를 넘어가는 이런 매출도 올렸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피스에 대해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산청을 인수를 통한 또 시너지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태고 현재 주가 흐름 자체로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최근에 한 29,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7,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에 움직이지도 않던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죠.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2014년 이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조정은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월의 움직임의 주가 변동은 앞으로 미래의 주가의 변동성의 예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예고는 주가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시점에서 현재가 매수가 충분한 가능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한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서 빠지는 16,900원 정도나 한번 17,000원 이 정도 안 간다 그러면 좀 기다리라는 거지 손절매를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 가격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주가가 많이 싸다라고 평가되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였고요. 손절가는 의미 없다. 22,000원 선까지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규환 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5위 종목부터 1위 종목 공개가 남아 있고요. 박용경 팀장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기가레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최근에 290억 규모의 LED 발광 유효 LED 시각 장비 수주에 좀 성공했는데요. 일단 단위 규모의 프로젝트 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장비 수주를 했던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의해서 올해 290억 규모의 상당히 큰 창사 이래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가레인 자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포인트가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억 자체 장비 프로젝트 이 자체가 내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 대비 거의 한 35% 가량의 규모의 큰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3월도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지금 수주를 해서 수주 공시가 나왔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평선이 굉장히 좀 잘 모여지면서 지금 순간적인 모멘텀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의 그런 테마, 그리고 지금 최근에 290억 규모의 좋은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작년에 성공적인 흑자 전환, 그래서 올해 좀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자꾸 신사업을 조금 한다라는 건데, 이 신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까지 좀 많이 좀 기다려야죠. 성장통까지 굉장히 실적이 나온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일단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고점이 3,800원, 4,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5G 테마가 살아있고, 그리고 실적 부분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 좀 아스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라이언프 그룹과 단독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조금 성장 동력을 좀 마련했고요. 일단 항공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 시장 컨센서스를 맞췄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미국의 지금 전투 항공기 수출 사업에 조금 그러니까 프로젝트 인수 참여자로 조금 수주 참여자로 뛰어들 텐데, 이쪽에서 지금 수주를 좀 하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된다면 거의 규모가 10조 이상입니다. 10조 이상 규모, 17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통해서 수주가 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 부품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일단 아스트는 이 외적으로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1월 달에 17,000원 선에서 24,000원 선까지 한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2만원 선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재진입을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성장성과 앞으로의 그런 항공 부품 사업, 3월달에 APT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역량으로 모멘텀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주일렉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우주일렉트로가 지금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 계속적으로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자동차용 커넥터 추세적인 성장성은 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이 우주일렉트로 자체 2018년 수익성 개선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안 나보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답답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1선과 61선, 지금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13,0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제가 한 달 전쯤에 지금 추천 매수를 좀 드렸었는데, 좀 13,000원 선 이하로 종가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포트에서 제외시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13,000원 선을 좀 지지를 하게 된다면, 일단 2018년 수익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손절선 가까이 왔지만 지금 당장에 손절매를 하시지 마시고요.
뭐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종가가 13,000원 밑으로 한 2차례 정도 이상 가시게 된다면 그때 손절매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텍스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나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성공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막 주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일단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에 의욕을 좀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이룰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속 홀딩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추가적인 매수 자리는 아니다. 그래 횡보 신호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솔테크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1위로 좀 말씀드렸던 게 무선 충전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9이 출시가 되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솔테크닉스는 2014, 2015, 2016, 2017년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사업,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 사업이 좀 가속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고 그 나온 이후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 탑주를 좀 꼽아서 좀 한솔테크닉스를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자리, 좋은 매수 신호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솔테크닉스는 지금이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3,000원을 이탈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지훈 차장 남은 5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그 투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출액과 이익의 증가율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예상 실적 나오는 거에서 레포트 보시면은 레포트에 나오는 실적이 꼭 맞지는 않지만 꼭 종목 선택하실 때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를 보시고요. 그리고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딱 정확하게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25% 그러니까 약 20% 이상은 좋은 종목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종목 선택하실 때도 너무 싼 종목들 사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괜찮은 종목 사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말씀드렸으면 하이닉스 9만 원까지 돌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바닥 잡기를 하고 반등세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견조한 디램 가격을 유지를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정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화에 따른 공급 증가가 미비하고 디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서버 쪽 디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에서 디램 쪽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리고 2018년 서버 디램 쪽의 수요는 연간 YOY 기준으로 40% 증가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전체 디램의 빗그로스는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 보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가상화폐 채굴 관련해 사용되는 GPU 쪽 그래픽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디램 업체인 하이닉스 당연히 수요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 쪽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낸드 수요 역시도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징 SSD 수요 증가,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탑재량 증가로 2018년 연간 빗그로스 4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하는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삼성전자 평택 2층 투자까지 좀 유연한 대처를 하시길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 하락세 진입 예정 낸드 투자 대신에 낸드 투자를 좀 더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더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디램에 먼저 집중하는 전략은 글로벌 업체들의 전략은 상당히 SK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램 웨이퍼 캐파가 증가해서 디램 수급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에서도 디램 웨이퍼 캐파에 대한 증설이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지 공급 과잉 신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전체 연간 매출 37조 5천억대, 영업이익 17조 5천억대로 각각 25%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동반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주가 수준 2018 연간 주가 수익 비율이 4배 수준이라 연간 실적 개선세를 감안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는 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반도체 D램에 대한 피크아웃 고점 논란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하이닉스 현재 주가를 봤을 때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 전고점 부분 9만원 선은 여전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YG원 말씀드리겠습니다. YG원 특별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역시 실적 개선이 가파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고정자산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세 있고 글로벌 고정자산 투자의 가장 최대 수혜주라 보고 있습니다. 워낙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사이클 턴어라운드의 최고 수혜 기업이라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역시 부진했던 유럽 시장이 외형이 확대되고 인도와 중국 쪽 시장에 대한 신흥 시장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서트 타입이라 하죠. 교환형 인서트 타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인데요. 후발주자로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적극적인 설비 투자, 그동안의 레퍼런스로 기존 주력 제품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크고 마진이 훨씬 더 높다는 데 더 고마진을 감안할 때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 전체 공작기계 수주의 규모도 계속적인 11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고요. 베트남과 미국, 독일 중심으로 수주는 약 13%대, 수출은 16%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삭공구 대표업체 샌드위크와 캐냐메틀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걸 봤을 때 절삭공구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충성도가 높고 점유율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이 과점 형태로 작용하고 있어서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 4,200억대, 영업이익은 640억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간은 투신의 연속적인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는 좀 24,000원으로 상향해서 변경해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역시도 15,700원대로 상향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역시 자회사 LS 산정과 LS 전선이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신규 사업 기대감, 초전도 케이블, 초고압 직류 손정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 사업부가 고르게 실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전기동 가격이 7,000달러 초반을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주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61선 74,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9만원까지는 계속적인 LS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사드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완전한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1월달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 중국 수출 약 1억 5,100만 달러 수준으로 가격적으로 지금 1,628억 수준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액수를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중국 판매 증가율만 해도 24%가 되면서 전년도로 34%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화장품 OEM 업체 등 가장 선제적으로 진출한 코스맥스가 해외 현지 생산 법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미국 법인,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신규 오도 확보로 해외 진출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국 색조시장 40% 넘는 색조시장 1,000억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법인의 실적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로는 24%대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코스맥스 역시도 좀 당분간은 중기적으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수급적으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가장 포인트는 연기금의 빠른 매수입니다. 최근에 1월달 중국 시장 굴삭기 점유율이 5.7%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시장 판매가 확대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속될 거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4%대 후반만 나와줘도 현대건설기계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싸고요. 인도와 러시아 쪽 신흥국 시장 판매도 15% 넘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굴삭기 업체들, 해외 선진 업체들 대비 밸류에이션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저점 구간인 손절선 16만 5천 원선 인탈하지 않는다면 전방산업, 글로벌 산업이 글로벌 굴삭기 산업이 분명하게 성장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 20만 원선 변함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었고 김지훈 차장의 몇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윤경 FA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매수 주체는 개인과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8원 30전 올라와서 1080원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